주식회사 CJK의 윤태근 소장님이 발표를 했을 거고요. 다단계 순차 추출 기술을 활용한 해수담수와 농축수 자원화 및 모방류 달성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CJK 윤태근입니다. 네, 오늘 발표 제목은 조금 전에 좌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고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런 다단 순차 공정, 자원해소 공정의 필요성이라던가 그리고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조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해수담수와 농축수 자원화에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배경 및 공정의 필요성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해수담수화는 이제 수자원으로서 이제 과거부터 인식이 좀 되어 왔고, 기후 문제나 물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좀 사용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담수화 공정은 기본적으로는 역삼투 공정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런 역삼투 공정은 기본적으로 농축수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닷물에는 단순하게 농축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아까운 유가자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표와 같이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브로민 등 유가자원들이 다량으로 좀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농축수를 좀 자원 리소스로 좀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농축수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기존에는 이걸 이제 해양 방류를 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2025년도에도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제 최근이죠. 이제 농축수 해양 방류에 따른 환경 문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라인 이슈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내용들 위주로 다뤄져 있는지를 오른쪽 표와 같이 좀 정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생태 환경 영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해수담수화 구축에 대한 어려움, 실현에 대한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담수화 농축수를 해양 방류할 때 기존에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염도 농도 제한과 같은 이제 규제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제 맨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 2005년, 2006년,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15년. 그래서 좀 과거에도 이제 농축수를 해양 방류했을 때 이런 염도 증가 문제에 대한 걸 규제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까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농축수 해양 방류에 따른 환경 문제가 계속 이슈화가 되다 보면 이러한 규제들도 점점 더 높아질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농축수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해수담수화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에서 또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농축수 처리 그리고 농축 처리에 대한 환경 이슈들은 이제 계속해서 발생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농축수에 대한 자원화, 모방류 이런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수담수화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를 그냥 해양 방류하지 말고 거기서 자원을 추출하고 그거를 되도록이면은 방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자원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개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농축수의 자원화 그리고 이제 농축수 배출량 저감 요거와 관련된 어떤 기술들 그리고 어떤 선행 연구들이 좀 있어 왔는지를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는 이제 물리학적인 공정, 정교학적 공정, 온도 기반 공정, 가업 공정 등으로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먼저 물리학적인 기반 공정들로는 분리침전해수 공정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을 이제 단계적으로 순차 추출하는 기술인데, 기본적으로 NaOH를 사용해서 pH를 조절한 후에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을 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수화물 형태로 침전 분리하고요. 그리고 카본 소스와 결합을 해서 탄산염 형태로 최종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들의 장점은 이제 선택성이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MEA 용액 같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저런 액체와 접촉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저 MEA 용액을 이제 탄산화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같이 포집하고 고정화시킬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기술로는 침전하고 흡착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침전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좀 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연구 개발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농축수에서 이제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pH를 좀 낮춰주고요. 그래서 칼슘 카보네이트 침전을 방지한 후에 산화철 계열의 흡착제를 투입을 하고 마그네슘을 침전시켜서 표면에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저 산화철 표면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결정을 좀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전기장이나 그 자기장을 통해서 이제 걸러내는 방식인데, 요건 이제 랩스케일 연구로서 이런 것도 시도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선택성이 높은 전극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찾았던 연구에서는 타이타늄 옥사이드 코팅 전극을 좀 사용해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기술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온 교환막과 완충 용액이 좀 불필요하고 설비가 좀 단순하다는 좀 장점이 있고, 풋프린트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전극의 대면적화라던가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추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D 기반의 기술들이고요. 요거랑 요 다음 것도 ED 기반의 기술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ED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분리막을 이제 사이에 둔 MED 형태인데요. 근데 이제 이온의 셀렉티비티가 높은 막을 사용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는 전기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도를 높여주는 것은 이제 적용하는 이온 교환막에 따라서 1, 2가 이온들과 그리고 같은 1가 이온들에서의 분리를 좀 촉진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당연히 이제 침전 조건, Na2CO3와 같은 물질을 투입함으로써 탄산염 형태로 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전기투석 연계 방식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역삼투 공정에서 나오는 브라인에 NaCl의 농도가 높다는 거에서 이제 착안된 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광물염 형태로 뽑아낸다기보다는 이제 요거를 NaOH나 염산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ED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이고요. 바이폴라 ED에서 발생하는 수소와 그 다음에 OHD를 NaCl하고 결합시켜서 NaOH와 HCl을 만드는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도 이제 화학약품 없이, 그리고 NaCl 용액을 이제 염산이나 수산화나트륨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도 기반의 공정들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크리스탈라이즈를 하는 기술, 농축하고 결정하는 기술들이고, 저온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이제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 공정, 그리고 크리스탈라이저 공정을 같이 결합한 MDCR 기술들이 좀 제한이 되고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저온에서 이제 구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분리막 표면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들을 석추시켜서 침전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방식 때문에 막의 안정성과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분리막 기반의 증발 및 흡착 공정이고요. 요거는 KCuCf라는 물질인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랑 좀 비슷하게 특정 이온들을 좀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소재를 좀 사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MDCR 같이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 공정 안에서 농축조 안에 저 물질을 넣고 흡착시켜서 회수하는 공정들입니다. 그래서 페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저농도 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루비듐과 같은 이제 농도가 낮고 희귀성이 높은 금속을 회수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연구가 좀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분리막 기반의 공정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분리막 기반의 공정은 농축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들을 자원 형태로 직접 생산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이제 광물화 그리고 자원화 공정에 어떻게 보면 선행 기술 앞에 전처리 공정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축수 안에 다가이온하고 그다음 일가이온들을 어떻게 분리해내고 같은 이제 다가이온 안에서도 어떻게 선택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순도를 높여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NF 분리막을 이용해서 일단은 다가이온하고 일가이온들을 좀 분리하는 공정이 먼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NF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의 제거 성능은 좀 높고 싱글 이온들의 투과도는 높은 편이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농축수를 처리하게 되면 다가이온 스트림하고 그 다음에 일가이온 스트림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일가이온들을 선택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술들이 붙고 그 다음에 이가이온들을 또 침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붙음으로써 이제 광물화까지 이루어지고 자원회수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찾은 것 중에 이제 하나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이얼로시스를 이용해서 일가이온 안에서 그러니까 리튬하고 나트륨도 이제 선택성을 높게 분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상토 공정하고 좀 비슷한 공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압력을 별도로 주지는 않고요. 수압 반경이 큰 이제 리튬의 특성을 이용해서 NA만 디퓨전 돼서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물이 넘어오긴 하지만요. 그래서 리튬하고 나트륨을 에너지 소비 없이 또 분리해낼 수 있는 공정들 기술도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들의 주요 특징이나 장단점을 좀 정리해 본 표고요. 화학적인 침전 흡착, 그 탈착 기반 회수 공정들은 일단 저농도 금속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은 있는데요. 고순도 제품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흡착제가 아직까지는 랩스케일 형태에서 사용 가능한 정도여서 대규모 생산이 좀 어렵다는 단점,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소재들에 대한 이제 친환경적인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장 기반의 이제 분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저압 저온에서 운전 가능하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이온의 선택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높은 고전류 밀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극 관리, 그러니까 전극에 침전물이 생긴다던가 불순물이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막이 오염되는 문제들이 좀 더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증기나 이게 열공정이죠. 열공정을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고염에서는 좀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낮은 투과 플럭스 그리고 막스분이나 오염 그리고 역시 열공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브레인 기반의 프레션 드라이브는 이런 공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가이온들, 다가이온하고 이제 1가이온들을 좀 효율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는 공정으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온을 회수하고 자원화하는데 필수적으로 좀 사용돼야 되는 기술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적용하고 그 위에 이제 1번부터 3번의 기술들을 적절하게 후처리 공정으로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순도가 높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의 자원을 좀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서 내용들은 기존의 어떤 선행 연구들이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디지털 해수 담수와 농축수 자원화 이 과제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NF 기반으로 이제 1가이온들이 좀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2가이온들은 이제 프리시피테이션 공정을 통해서 광물로 이제 자원화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 공정에서 1, 2가이온들이 좀 분리되면 1가이온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 CJK 이외에도 저희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많은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1가이온들을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고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이 다 된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할 예정이고, 그럼에도 NaCl 용액 같은 것은 최종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발농축기 프로세서라던가 크리스탈라이저, 산업용 크리스탈라이저를 통해서 고용화시켜서 최종 자원화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F 공정에서 2가이온 스트림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광물 탄산화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탄소 소스들은 일단 배원가스들, 그래서 아니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등 이제 저희가 새롭게 생산해서 넣는 CO2가 아니고요. 저희가 회수해서, 대기 중에서 회수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고정을 좀 목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수산화 마그네슘, 탄산 마그네슘, 탄산 칼슘 등으로 이제 회수를 해서
자원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서 선행기술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저희는 이제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 침전조를 사용하지 않고 연속식으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공정, 그러니까 액상과 이제 크리스탈을 분리할 수 있는 반응조를 사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정보다는 반응 속도를 높이고 풋프린트를 쭉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을 좀 낮추려고 하는 걸 목표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도 이산화탄소하고 수산화 나트륨 등을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침전을 하면서 이제 광물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농축수는 이제 산업용 크리스탈라이저나 이제 드라이어를 활용해서 최종 고용화까지 해서 모방류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이제 결합하면은 뭐 대략 이런 계략도가 될 것 같은데, 저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단순하게 써져 있는 부분이 뭐 단순 프리시피테이션은 아니고 저기에 이제 각각의 이온에 맞는 회수 공정들이 적용돼서 전체 이제 농축수 자원화 그리고 모방류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하고 연구 개발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는 해수담사 농축수 자원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 그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침전 발전성 네네. 선행 연구를 보면 네. 이게 이제 일단 NaOH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부분에서 경제성 문제가 많이 제기된 바가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슬러리가 층강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는 혹시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가 이 과제 이전에도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를 사실은 좀 이제 과제 이외에 받아서 저희가 사실 그때는 현실적으로 산업적으로는 사실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사실 층강성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층강이 잘 안 되는 문제를. 근데 이제 그거는 연구 개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좀 적용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 연구 개발에서는 그런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말고 이제 슬러리 층강률을 좀 높일 수 있게 지금 이제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상하고 이제 고상하고 이제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반응조가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 있어서 그거를 랩스케일에서는 액상하고 고상하고 분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속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실규모로 키워서 좀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단순한 산업용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저에너지를 좀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